이번에는 점선면,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제 기본 3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있냐면 점, 선, 면이 있어요. 자, 점이라는 건 어떤 이런 포지션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점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선이 돼요. 그쵸?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막 모이면 뭐가 되느냐면 이런 면이 되겠죠. 그래서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요. 자,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도형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뭐 삼각형, 원 이런 것처럼 한 평면 위에 있는 이런 도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이런 도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평면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도형을 우리가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점, 이거를 교점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면과 선이 이렇게 딱 관통을 해서 만나는 이 점, 이것도 우리가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 선과 선이 만나든지 아니면 면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이 두 개가 만났다. 그럼 그때 서로 교차되는 거. 교차되는 이 선 우리가 교선. 자, 입체 도형인 경우랑 얘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요. 그때 만나는 선이 요런 원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교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교선은 지금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얘기하는데 그 선이 이런 직선이 되기도 하지만 요런 구분선, 곡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자, 그럼 다음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B-A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네? 자, 교점은 우리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즉,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점 있죠. 즉, 이 입체 도형에서 이런 꼭지점 같은 것이 바로 교점이 되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 A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4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선은 뭐냐? 우리가 아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요런 모서리, 그쵸?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 교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서리의 개수를 얘기한다. 모서리가 그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 있기 때문에 B는 6이 됩니다. 자, 이번에 A라고 하는 거는 교점, 교점은 꼭지점 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가 되지. 자, B는 교선, 그럼 모서리 수. 자, 위에가 3개, 중간에 3개, 밑에도 3개. 그래서 3이 3번 있으니까 3, 3은 9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직선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요 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쵸? 자,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죠, 계속.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많이 그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도 지나면서 이 점도 동시에 지나는,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나머지 이 점까지 동시에 지나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직선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직선이 서로 다른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하나 결정되기 위해서는 점이 2개 필요하다는 거야. 맞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번 시간에는요,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직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직선은 어떤 두 점을 지나면서 한없이 양 끝으로 뻗어나가는 선, 그런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다시 직선이라는 건 어떤 두 점을 지나면서 양 끝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적느냐면요. A, B의 양 끝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화살을 이렇게 해줘요. 양쪽으로. 근데 내가 직선 AB라는 건 AB를 지나는 거지. 그럼 직선 BA라는 건 BA를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때 점의 위치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AB, 직선 AB나 직선 BA라는 건 결국에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인 거야. 그치? 하나의 직선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A에서 출발을 해서 A 쪽으로 이쪽 왼쪽으로는 뻗어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선의 반쪽짜리다 해서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하나씩 뻗어나간다. A에서 출발해서 한 B로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반직선이라고 하고, 자, 그때 우리가 A, B에서 이게 이제 반직선의 기호로 적을 때는요, 반드시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적어요. 됐죠? 자, 반드시 뭐부터 적는다고? 출발 지점. 자, 출발점을 적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출발점과 방향을 적고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화살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출발점을 먼저 적어야 돼요. 출발점을. 자, 그러면 내가 점의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자, 반직선 AB라고 하는 것과 반직선 BA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뭐냐를 한번 보자. 자,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반직선 BA는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반직선 BA를 그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쵸? 이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는 거야. 점의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자, 그러면 선분 AB라고 하는 거는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만 딱 있는 거야. 더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선분 AB는요, AB를 잇는 양 끝점을 딱 정해진 거지. 그때 그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면 AB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선분을 긋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없어요. 양 끝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짧은 거, 즉 가장 짧다기보다 이제 길이를 잴 수 있는 건 선분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직선과 반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얘도 무한히 한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이 선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 선분에서 우리가 점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선분 AB랑 선분 BA랑. 자, 선분 AB의 뜻은요, A, B를 잇는 선이다. 선분 B의 뜻은 BA를 잇는 선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점의 위치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얘는 서로 같은 선분인 거죠. 자, 그래서 직선인 경우는 점 순서 바뀌어도 똑같아요. 선분인 경우도 점 순서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반직선은 점 순서를 바뀌었을 때 달라진다. 그러면 반직선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직선은 우선 출발점이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쵸? 출발점이 일치하면서 방향만 같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점 C가 있어.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이 반직선이나 A에서 C로 가는 이 반직선은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반직선 AB라고 하는 것과 반직선 AC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직선이다. 같은 것이다. 됐죠? 자, 다시 반직선이 같을 조건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된다. 반직선이 같을 조건은 출발점과 방향이 일치해야지 우리는 같은 반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선 L 위에 4점 ABCD가 있을 때 다음 중 옳지않은 것은, 자, 직선 AB와 직선 BC가 같으냐 그 말이죠. 직선 AB는 AB를 양끝으로 가는 이런 거야. 직선 BC 똑같아. BC를 기준으로 양끝으로 가는 거야. 이거 똑같은 직선이잖아. 왜 ABCD가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죠. 자, 직선 AB하고 직선 CD 똑같아요. 맞죠? 왜냐면 양끝으로 한없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이 4점이 한 일직선 위에 있으면요, 어떤 두 점을 선택을 하더라도 직선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반직선은 보겠습니다. 반직선 AC는요, A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간다. CA는요, C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간다. 이거 서로 어때? 다르지? 정답은 3번이겠지. 자, 아까 우리 반직선이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출발점과 방향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요.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가더라. 근데 B에서 출발해서 D 방향으로 가더라. 어때요? 서로 똑같죠? 출발선과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BC, 선분 CB 서로 똑같은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분만이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잇는 선에는 자, 이렇게도 이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이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이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가장 짧게 잇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선분인 거죠. 그래서 두 점을 잇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고 선분 AB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무수히 많은 AB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을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고,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건 결국 선분 AB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이것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분 AB에 대해서 한가운데 있는 점. 자, 이 중자가 뭐냐면요. 한자로 가운데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점으로부터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점이라는 말은 AM 길이랑 MB, 선분 MB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AM 길이랑 MB의 길이가 같은 거고요. 이 길이는 이 전체 AB 길이의 딱 절반이지, 반틈이지.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AB와 같다. AB 길이의 딱 반틈이다. 그런데 AB 길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그러면 AM 길이의 2배인 거 맞니? 그쵸? 그래서 요거는 AM 길이의 2배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MB 길이의 2배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C는 선분 AB의 중점이다. 자, 점 C가 선분 AD의 중점이란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 서로 같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점 B는요, 선분 AC의 중점이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다?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서로 똑같다. 그 말인 거지.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두면 요 길이도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니? 2A가 되지. 그럼 이 길이도 2A가 되지.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니? 4A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AC의 길이는요, AB 길이의 몇 배인가? AC 길이는 AB 길이 2배인 거죠. 그러니 이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2인 거지. 자, 그럼 AD의 길이는 AB 길이의 몇 배인가? AB의 몇 배입니까? 4배였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20일 때, AD의 길이가 20이란 말은 요 길이가 전체 20이라는 말이지. 그럼 4A가 20이니까 A는 얼만데요? 5인 거죠. 그래서 요 길이는 5인 거고, 이 길이 5인 거고, 이 전체 길이는 10인 거고, 그쵸? 자, 그래서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AC의 길이는 10입니다. AB의 길이는 5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